Welcome to Jenny's Drugstore. 안녕하세요. 약사 제니입니다. 오늘은 김경철 원장님이랑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다들 확진자에서 탈출할 오늘 꿀팁들 많이 알려줄 김경철 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 메이저병원의 김경철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트 약물에 또는 그 영양제의 허와 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 전문 약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고, 네, 뭐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은지,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요즘 간헐적 단식이랑 뭐 FMD 다이어트 이런 거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욕을 억제하고 싶어. 맞아요. 네. 네, 많이 오세요. 네, 요즘.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마스크 쓰고 많이 오세요. 진짜 많이 오세요. 다들 제가 3kg 쪘죠? 그랬더니 다 끄덕끄덕이세요. 평균 3kg인 것 같아요. 왜냐면 3kg 쪘을 때요 몸에서 확 달라지죠. 네, 또 한 2kg까지는 이제 어, 배 잠깐 조금 먹었을 때 음, 관리만 하면 괜찮은데 3kg부터 이제 라인이 달라지는 느낌? 맞아요. 버클이 잠기질 않아. 네. 청바지. 근데 젊은 사람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요. 네. 중년 여성은 3kg 그대로 안고 가게 돼요. 지금 안 빼면은 그대로 그냥 자기 살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되게 확 진짜로 무섭지만 정말 지금 체중 뺀 거 무조건 빼지 않으시면은 다 자기 살로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찔리죠. 저도 찔려요. 네, 열심히 다 같이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전문약 어떤 네. 것들이 네. 사실 비만 약의 이제 역사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사실 제가 전공의 때는 비만 약이 없었는데 2004년도에 해성같이 나타난 약이 혹시 기억은 나세요? 리덕틸이라는 약이 있었죠. 네. 정말 비만 시장을 대한민국에 활짝 열게 만든 그 약 하나가 있었는데 시부트람이라는 약인데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또 기존에 먹었던 여러 가지 약제 부작용이 많은 거에 비해서 리덕틸은 비교적 부작용도 많지 않으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체중을 아주 효과적으로 뺐던 식욕 억제제가 있었어요. 정말 광풍이 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클리닉들이 비만 클리닉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2010년도에 갑자기 퇴출됐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록버스터라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신약을 블록버스터, 다국적 제약이 만든 신약들이 어느 날 갑자기 퇴출되기도 해요. 당뇨약도 그런 것도 많았고 혈압약도 그런 게 있는데 한 10년, 20년 쓰다 보니까 누적 데이터를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생겨서 근데 리덕틸 같은 경우는 체중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그 기전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장기간 먹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발생이 돼서 아예 약을 그냥 퇴출시켜버렸어요. 그 이후에 비만 시장이 거의 암흑기, 쓸만한 약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니칼 같은 오리스타트라는 약들은 음식을 먹고 그 중에 지방이 있으면은 같이 먹으면은 식사와 같이 먹으면은 지방이 흡수가 되지 않고 대변으로 나오는 뭔가 좀 기전적으로는 좋은데 너무 불편하죠. 아니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지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찌끔찌끔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네. 별로 이렇게 권장할 만한 약은 아니었고 유일하게 남은 약이 펜터민이라 그래서 혹시 푸링, 뭐 아디펙스 이런 디아테민 이런 약들이 세타민 뭐 이런 거 네, 무슨 민자로 끝나는 그런 약들이 네. 교감신경을 막 자극해요. 그러니까 느린 대사를 좀 빠른 대사로 만들어주면서 무엇보다 교감신경이 자극되니까 식욕이 뚝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 대표적인 게 두근거림, 입마름, 또 잠못잠, 뭔가 짜증이 나고 날카로워지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먹기에는 의사들이 권유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단기간만 허용되기도 하고요. 3개월 이상 먹으면 안 되잖아요. 1년 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개월인가 3개월 정도 단기간만 처방을 권고하는 그런 약이 그러니까 1년 안에. 사실 제가 그거 먹어봤잖아요. 또 힘들죠. 제가 다이어트의 전도사니까 건강의 전도사이기도 한데 네. 다이어트 하면 제가 웬만하면 다 먹어보거든요.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펜터민을 먹잖아요. 실제로 음식을 봐도 식욕이 떨어져요. 확실히 별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 약간은 고상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적게 왜냐면 먹어도. 그중에는 배고파 그러면 이렇게 많이 먹지? 이러면서 막 민망해가지고 상대편한테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게 민망해서 사실 이렇게 많이 먹지? 이러면서 먹는데 딱 펜터민 이런 약을 드시면 별로 먹고 싶지는 않은데 먹지 하고 먹다가
가끔은 약을 제가 이기기도 해요. 이 먹기 시작하면 이 식욕 억제됐던 게 감소가 되면서 또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가끔은. 네. 근데 이제 음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식욕이 억제가 되고 그런데 이제 구갈 건조한 것도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한 번은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어머 나가서 이 너무 말라가지고 자꾸 물만 찾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추신경 흥분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약간 구름에 둥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먹었을 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네, 흔히 말하는 향정신약품으로가 되기 때문에 되게 관리도 되게 중요한 약이고 사실 한방에서도 비슷한 약을 써요. 에페드린, 흔히 말하는 마황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에페드린도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 먹고 부작용이 크지만 그 살찌는 욕망에 대해서 더 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처방은 하지만 간혹하지만 저는 자율신경 검사를 하다 보니까 교감신경 우세형은 잘 안 쓰고 어차피 부교감신경이 너무 높고 교감신경이 떨어진 분들은 좀 올리는 목적으로 제가 일부 쓰기로 하는 약들이 있었어요. 여하튼 지난 미러클이 2010년도에 퇴출된 이후에 거의 한 7, 8년 동안 비만 시장이 암흑기였는데 아주 기라성같이 등장하는 세 가지 약재가 아주 모든 의사들 또는 환자들에게 좀 기대감 줬던 세 가지 약재를 오늘 소개시키려고 해요. 네, 첫 번째. 네, 첫 번째 그 2018년도에 봄에 엄청 유행, 전국적인 광풍이 불 정도로 여러분들 아마 이 제니드럭스토어에서도 방송했던 싹센다. 네, 싹센다는 이제 원래는 비만 주사제는 아니었고 당뇨 네. 네, 자가로 이렇게 넣는 주사인데 네. 제가 한 3편인가 4편 찍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 거기 영상을 딴딴딴 4편 정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간략하게만 조금 네, 간략하게 말하면 좀 전에 말했던 당뇨약으로 이미 요즘 당뇨약의 트렌드가요. 이제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그 약 또는 이제 SGT 이 두 가지 약제가 이제 당뇨약의 이제 거의 퍼스트 라인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그 중에 이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제제의 당뇨약들이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당뇨 치료하다 보니까 그리고 체중이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근경색 포함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체중이 빠지니까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쓰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당뇨약으로 굉장히 각광받았는데 그 체중 빠지는 것이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2018년도에 식약처에서 비만 치료제로 모처럼 거의 10년 만에 허가를 받은 또 장기간 쓸 수 있는 약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그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GLP-1 아고니스트도 물론 중추신경이지만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좋은 이유가 환자분들이 자기 용량에 맞춰서 좀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물론 매주 올리게는 돼 있지만 저는 권고하기로는 환자가 만약에 낮은 단위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버티시라고 할 정도로 네. 그리고 그거 3일 이상 끊으면 다시 용량 줄여도 되잖아요. 네,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끊고 좀 아끼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낮은 용량 유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환자들이 또 먹는 거 두세 번 먹는 것보다는 아침에 경건한 의식하듯이 배 한번 푹 찌르고 다니면은 한번 푹 찌르고 네, 내가 이렇게 해서도 살이 뺀다는 그런 의지를 충만시키는 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싹센다 효과를 저도 많이 봤고요. 지금도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거 아세요? 이 싹센다 때문에 우리 친해진 거 아세요? 그때 처방 받으셨나요? 아니요! 뭐야! 제가 원장님한테 왜 처방을 받아요? 그러게요. 아니 그때 제가 비만 클리닉에 약간 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 직원들한테 싹센다 교육도 해드리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원장님이 그때 그 싹센다의 그 네. GSK 네, GSK. 네, 그쪽 분이랑 막 페이스북에 네. 올린 거 보고 네. 싹센다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구나 하고 약간 자료 같은 거랑 질문 제가 자료는 원래 있었다. 네네네. 질문을 제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대답하면서 알게 됐죠. 저는 네. 그 당시에 이제 유전체 분석회사 다니고 있었지만 저도 비만 치료에는 관심이 많아서 네, 갑자기 옛날이 네. 생각나네요. 그러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네, 두 번째 거의 같은 시기 2017년도에 블록버스터 세 가지가 이제 개발되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삭센다였고요. 거의 같은 시기에 벨빅이라고 하는 로카세린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5-HTP 기전에 그런 세로토닌 계열의 약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기존에 우리가 보통 세로토닌 대표적인 게 프로작을 먹으면 식욕을 좀 억제하는 기전 때문에 여성들 중에
우울도 치료할 겸 또는 세로토닌도 증가시키면서 기분 좋게 할 겸 동시에 식욕도 억제할 겸, 그래서 세로토닌 중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계통의 약이 나왔는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중추신경 자극 효과는 별로 없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꼴로는 두통이 좀 심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좀 한 가지, 네, 두통이 좀 있고 또 생각만큼 많이 빠지진 않아요. 펜타민 계통의 약들은 확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약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쓸 수 있는 약으로 허가받았는데 문제가 이게 또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작년부터 퇴출되기 시작했어요, 단정적으로. 그래서 기존에도 약간 뜨뜻미지근한 효과 때문에 잘 많이 안 쓰고 있다가 그런 부작용 때문에 당연히 못 쓰죠. 그래서 벨빗도 아마 시대가 이제 거의 저문 게 아닌가. 이렇게 뭐 이렇게 활짝 꽃 피기도 전에 좀 이렇게 사라지는 약 중에 하나예요. 안타깝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네. 근데 세 번째 약은요, 사실은 새로운 약은 아니고 그 기존에 있던 약들을 리알로케이션, 리포지션 시켜가지고 우리가 토피라마이드라고 하는 들으셨어요? 노란색 조그만 알인데요. 네. 간질약으로. 간질약을 되고 간혹 이제 강력한 또 식욕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 중에는 허가되지 않았지만 식욕 억제 목적으로 처방도 하거나 먹기도. 제가요? 네. 제가 먹어봤습니다. 이것도 먹었는데 차라리 펜타민이 나요, 저는. 왜냐면 모르겠어요. 얘는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백치미가 흐르고. 아니 실제로 제가 멍 뜨게 만들고 좀 있잖아요? 그럴 거예요. 손 떨릴 수도 있고. 이게 뭐지 먹었는데 약간 머리 이러면서 진짜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려고 했는데 있잖아 말하면서 까먹었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더 나빠가지고 스탑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두 번 먹고 느낌만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모두에게 이런 현상은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허가가 이번에 됐는데 좀 전에 원래는 백치민이 약간 있었어요. 원래 그럼 본인의 증상이 그냥 원래 약간 액티베이션이 이제 부작용으로 그런가요? 백치미라는 부작용. 그러면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백치미를 원하시는 분 드시려나? 그건 안 되고요. 약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약간 멍청해지는 느낌이 그렇죠. 있었어요. 이 토피라마이드는 그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는 다소 처방됐었는데 이 토피라마이드와 앞서 말한 펜타민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약은 아니고 이 두 가지 섞어서 안전성 테스트도 거치고 또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했는데 무려 56주 정도 복용했을 때 체중 감소 효과가요, 평균적으로 복용한 사람들 평균적으로 무려 10.9%. 잠깐만, 삭센다는 몇 %였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삭센다는 5점... 5% 정도거든요. 5%인데 그러니까 10점? 이 1년 정도 장기 복용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됐는데 무려 10%나 빼는 그 전에 없었던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환자들도 다 검색하니까 이 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올 초부터 시판이 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제 펜타민 따로 그 토피라마이드 따로 처방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이제 하나에 들어있다는 거죠? 네, 안정성 테스트 분명히 거쳤고 이런 이제 주관적인 증상과 사람마다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식약처에서 롱텀하게 먹을 수 있게끔 허가가 된 대표적인 약제 중에 하나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제가 처방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약을 쓰는 것보다는 좀 이따 말씀드리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나 또는 어떤 특별히 이제 지속 가능한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처방을 저는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강력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드물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이제 저는 여성 입장이니까 많은 여성들이요 먹을 거는 맛있게 잘 먹고 살찌지 않는 걸 원하세요. 그렇죠. 참 어려운 미션이에요. 식욕을 억제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삶의 즐거움도 없어지고, 물론 이제 단기간 목적, 수영복 입어야 한다거나 결혼을 앞두거나 해서 제가 단기간 좀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즐거움을 뺏어가면서까지 살 빼는 것은, 물론 살 빼는 즐거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약물 부작용을 감당하면서까지 빼는 것은 의사는 그렇게 강력히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빅3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어차피 뭐 삭센단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이제 퇴출됐으니까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아직 처방은 잘 안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각각의 다이어트 약들을 누구에게 처방해 주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이제 진료가 퍼스널라이즈, 사람마다 맞춤이라는 부분이고 부작용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쓰기보다는 좀 더 저는 간별 진단을 하는데요. 앞선 저희가 자율신경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오면은 에너지 평가를 해요. 에너지가 부족한데 살 빼면은 치료를 억제시켜 버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환자도 힘들지만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너지가 떨어지신 분들은 구신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서 기본적으로 느린 대사를 좀 빠른 대사로 만든 다음에 충분히 에너지가 넘칠 때 저는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교감신경 우세형인지 불교감신경 우세형인지 또 따라서는 또 때로는 저희가 유전체 검사까지 해서 좀 더 어떤 사람이 삭산다에 맞고 어떤 사람이 펜터민에 맞고 어떤 사람이 장기 처방했을 때 이런 토피다마이드가 맞는지 저는 좀 간별 진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럼 잠깐만요. 유전체 검사만 하더라도 그런 게 나오나요? 네, 저희 병원에 세팅되어 있었던 유전체 검사 중에는 그 좀 전에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삭센다도 처방하면은요 10명 중에 한 6명, 7명은 잘 듣는데 그 중에 네. 한두 명은 그 미식거림과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힘들어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간혹 한두 명은 이 용량을 올려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삭센다에 강한데 실제로 유전체 검사, GLP-1 아고니스트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그룹에서는 그런 용량을 올려도 별로 잘 듣지 않는 그런 효과가, 약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할 수 있으면 유전체 검사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비만을 이르는 기전이 주로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식욕을 억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좀 문제인데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식욕 억제는 별로 문제는 아닌데 대사율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사율을 늘려야 되겠다. 뭐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느린 대사를 극복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뭔가 교감신경을 좀 자극하는 게 식욕 말고도 이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패턴을 증가시키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 제가 다 고려해서 사람마다 좀 다르게 처방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전문약 말고 다른 추천하시는 권고하는 뭐 영양제들이 있을까요? 네, 다이어트 영양제 굉장히 많죠. 뭐 한번 아는 거 하나씩 말해볼까요? 아는 거요? 좀 가르치냐? 그거 먼저. 너무 근데 네, 녹차? 추출물? 녹차 추출물 또 EGCG 말하는 거죠? EGCG 같은 에티갈로 거 카테킨, 또는 쉽게 헛배가 부르는 그런 어떤 포만감을 일으키는 글루코만난, 그런 부분들, 또 식이섬유, 네, 그런 체돈찾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등등해서 탄수화물의 가르시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탄수화물 지방대사, L-카르니틴이라는 것은 지방대사, 지방대사. 또 요즘은 아르기닌 같은 것들을 많이 처방하는데요. 네. 지방을 좀 저 아르기닌 너무 좋아해요. 줄이고 또 근육을 늘리는 이런 네. 뭔가 그 대사와 신진대사와 관련된 서플리먼트나 또는 식욕을 좀 이렇게 억제하거나 또는 대체하는 여러 가지 열발생. 네, 열발생도 일으키거나 그래서 아마 한방 쪽에서도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약간 식단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능성 식품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약물만큼 효과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결국은 식단의 변화가 없이는 이게 장기적인 어떤 이게 싸움이죠. 비만을 뭐 단기적으로 빼는 경우 평생 가는 경우 없잖아요. 대개는 유효현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식욕 억제하고 뭔가 인위적인 치료만 하게 되면은 의사야 뭐 짧은 시간 내에 좋아져서 행복해서 가니까 괜찮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매번 이게 실패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여유만 있으면 저는 식단의 변화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을 좀 줄여서 먹는 거를 그쵸? 권하고요. 네. 네, 저탄. 그 다음에 적절한 양의 단백질. 맞아요. 네, 단백질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네. 고기 이런 거 살쪄 안 쪄요. 네,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지방이나 단백질은 충분히 네. 먹어도 돼요. 그 지방은 전 고지방은 원치 않거든요. 저는 어떤 지방을 원하는 줄 알아요? 좋은 지방. 그쵸. 네,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지켜서 하고 네. 요즘에 이제 문제가 운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체중은 그렇게 막 변화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라인이 안 예뻐요. 네. 라인이 안 그렇군요. 예뻐서
지금 라인이 안 예뻐서 그럴 땐 어떻게? 헐렁한 옷을 입어요. 헐렁한 옷. 네. 네, 헐렁한 옷을 입게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요즘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식단의 여러 구성들이거든요. 좀 전에 말했던 저탄고지란 방식도 있고, 또 한때는 지중해식이부터, 한때는 뭐 구석기 다이어트에서. 근데 요즘 이제 의사들이 좀 더 관심 가져하는 것은 간헐적 방식이라는 방식이고요. 네. 일정 시간 공복감을 유지하는 상태가 우리 몸속에서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있거나 길들여져 있는 몸들을 좀 더 흔히 말하는 당독소를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쓰는 부분인데, 네. 인슐린 저항성도 그쵸. 낮출 수 효과적으로 있고요. 굉장히,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음식을 매 3끼만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구석기까지는 아니더라도 18세기 산업시대 이전의 어떤 음식 패턴으로 돌아가는 방식이긴 한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떤 18시간을 연속해서 금식하는 것은 일상생활이 쉽지가 않고, 또 역시 지속 가능성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제가 최근에 환자들한테 많이 권고하는 방식이 바로 FMD. 이것도 이제 FMD. 네. FMD 다이어트가 요즘 많이 의사들이 좀 권유하는 것 중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단식 모방 다이어트예요. 네,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에서 FMD라고 해요. 거의 단식 수준이에요. 또 이제 오일 다이어트라는 표현도 쓰는데, 제가 한 달에 5일만 합시다, 또는 2달에 5일만 합시다라고, 5일 정도는 우리가 의지 있을 정도 최대치 아니겠어요? 일주일도 채 안 되기 때문에 5일 동안에 하루에 칼로리를 700에서 900칼로리 정도, 굉장히 거의 단식 수준이죠. 평상시 먹던 칼로리보다 3분의 1을 먹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 제품들이 되게 스마트하게 충분한 단백질, 대표적인 게 이제 대두유로 만든 아이소플라본이 충분한 단백질을 집어넣고, 또 탄수화물이 필요하니까 탄수화물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당 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40도 안 되는 현미라든지 베타 현미 같은 것들을 갈아서 지방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건강한 방식으로 최소는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주요 다이어트들은 들어오는데 우리가 미네랄과 어떤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어야죠. 네, 별도 서플리먼트를 충분히 먹고, 또 한 가지 유산균을 이제 충분히 집어넣음으로써 단기간 내에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그런 다이어트를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권유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물론 이제 이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5일 동안에 체중의 5%를 뺍니다. 60kg면 한 3kg 정도를 빼줍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순응하고요. 물론 이제 실패하시는 분도 있는데, 5일 동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면서 해오셔서 생각보다는 배가 안 고프다, 이게 약간 쪼그라진 위에 적응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적게 먹는 것에 상당 기간 오래 가는 그 효과가 있어서, 근데 이게 가장 큰 좋은 점이 특별히 간 수치가 높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좀 높거나 이런 어떤 대사증후군이 동반된 비만, 내장 지방이 증가된 환자들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당독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FMD 다이어트를 많이 권유해요. 그럼 잠깐만, FMD 다이어트는 이제 하루에 총 700g인 거죠? 네, 하루에 아니, 총 700 하루에 칼로리. 700칼로리 정도, 칼로리, 700에서 그러면 900칼로리 정도. 하루 3번 먹어요? 아니면 2번 먹어요? 네, 하루 3번 먹어요. 하루 3번은 먹지만 네, 칼로리 양이 합쳐서 확 대폭 700, 줄였다. 800칼로리 정도. 그리고 이제 몸이 절식하지 않는 그 선까지 충족을 올라가고, 네, 오히려 단식은 평소보다 미네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좀 음, 덜 피곤하다는 표현도 네, 많이 몸은 해요. 단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단식하는 듯한 느낌으로 살이 빠진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도 사실 해보고는 싶거든요. 근데 5일이 너무 길어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 사람도 만나야 매일 되겠고. 저녁 약속이랑 점심 약속이 툭하면 있어서 네, 근데 날 잡고 딱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요즘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자가격리 하시는 분도 많고, 사람 만나는 약속이 좀 줄어든 타이밍에 저는 좀 많이 권장하고요. 저도 한 2번 정도 해봤고 효과가 2번 다 있었는데, 몇 킬로 빠지셨어요? 처음 5일 다이어트 할 때는 한 3kg 정도 빠졌고, 두 번째는 한 그 정도 빠졌는데, 말한 것처럼 약속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하시는 5일 다이어트 하라고 저희가 얘기하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사람과 약속을 하되, 가능한 그 시키는 음식들은 탄수화물을 좀 최소화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샐러드 중심으로 먹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이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렇죠. 네. 대신 체중계는 매일 올라가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그 체중에 만족하면서 좀 5일만 버티시면 아마 좀 더 원하시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일반 식사하면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다시 이 다이어트를, 특히 저녁 식사를 대신해서 먹으라고 많이 권장해요. 오늘 제 약속이네요. 약속이 있으시면 네, 파우더 가져가셔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속 없을 때 이제 이런 걸로 계속 먹어도 되겠다,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근데 나이가 들수록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스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멘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네. 간헐적 단식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마 제니님이 직접 하셔서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공개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모델을 따라할 것 같아요. 제 체중을 공개해야 되나요? 아, 네, 체진, 사진 뭐 다 찍어서 공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거짓말 없이 딱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그 블록버스터 3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세 번째가 좀 궁금은 하네요. 그 효과가 워낙 지대하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삭센다 영상은 그전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또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